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9월 26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장 막판에 조금은 올려 세우긴 했지만 종가가 마이너스 2.4%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 급락하면서 오늘 835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정말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자동차, 조선, 다양한 업종들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전날에 좋은 이슈가 있었던 네이버 있죠? 이쪽만 유일하게 셀트리온과 함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파마 리서치만 빨간불이 들어왔고 전 종목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수만 보더라도 오늘 시장 흐름이 정말로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코스피가 3일 연속 파란불이 들어왔고 그리고 외국인은 8,300억, 기관은 5,600억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합치면 약 1조 4천억 정도? 그 정도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비록 오늘 3.2% 빠지긴 했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2,000억 이상의 순매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모두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3,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왔던 네이버, 이쪽은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는 이어지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오늘도 2,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6만원이 깨지면서 오늘 5.8%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카톡 개편 이슈가 있고 나서 계속 순매도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전자우선주, 삼성생명, 삼성물산, 특이하게 5개 모두 삼성그룹주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네이버, APR, 셀트리온, 두산에너빌리티,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로 보겠습니다. 전날에 다시 한번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5%로 마무리되었고 3일 연속으로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S&P 500, S&P도 0.5% 빠졌고요. 3일 연속 파란불입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0.3% 빠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요. 반도체는 시가 대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0.2%로 마무리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마이너스 2.7%까지도 내려갔지만 그거를 대부분 거의 만회를 했었고 이런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 국내 증시의 반도체 관련주들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0.4%, 대만은 1.8%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보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이 좋지 못하고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 중심 국가들, 대만과 국내 증시의 흐름이 가장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크게 급락하는 이유, 여기에는 결정적인 배경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원달러 환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환율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대체적으로 높은 확률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은 하락한다. 이러한 흐름을 조금은 이해를 해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환율의 추이를 보면 오늘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거든요. 여기 3개월간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1,390원대, 여기에서 다소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다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서 다시 한번 환율이 뛰기 시작했고 그게 오늘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4월 중순 당시에 관세 이슈가 부각이 되고 나서 그때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관세 유예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환율이 점차 하락세로 안정화가 되었죠.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하는데 조금은 탄력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6월부터 9월까지는 다소 평이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돌아선다는 것은 환율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커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왜 환율에 대한 걱정이 커졌는지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미국은 GDP 확정치를 3번 발표합니다. 한 달 간격으로 한 번씩 발표가 됐고 지난번에는 3.3%로 발표를 했었다면 한 달 뒤에 확정치는 3.8%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볼게요.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는 뜻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히려 경기가 좋다는 것이 지금의 시장의 한 가지 변수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힘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경기가 좋다 보면 굳이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강달러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 투자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커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더라도 트럼프가 한국의 대미 투자금은 3,500억 달러가 될 것이고 그거는 선불이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국내 입장에서는 단계적 투자를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불이라는 코멘트를 꺼냈다는 것은 투자를 미루지 말고 즉시 시행해라. 이런 압박성 멘트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유가 지금 환율이 뛰고 있는 한 가지 결정적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세. 그게 금리 인하 주장에 대한 힘을 잃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도 지금 강달러를 불러오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몇 개월 동안 안정세를 보였다면 오늘 들어서 1,400원을 돌파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시장의 하나의 리스크로서 충분히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도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라든지 사실 2차전지는 이번 달에 올라왔던 부분도 없었는데 또 떨어질 때는 같이 또 이렇게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 빠지고 있고 그래도 로봇 관련주도 그나마 조금은 선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또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오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바이오주까지도 바이오주는 대체적으로 코스닥이 많이 포진해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거의 다 바이오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10월 1일부터 의약품에 100% 관세를 매길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한국은 지난해 대미 의약품 수출액에 있어서 약 2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때문에 바이오주들 최근의 흐름도 많이 좋지 못했었지만 오늘도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이것도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수가 있고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결정적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 그래도 선방을 하는 종목이 있다면 어제 좋은 이슈가 나왔던 네이버, 지금 유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네이버는 두나무를 손자회사로 둘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게 뭐 한 달 뒤에 다시 재공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봤을 때는 거의 사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의 비상장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 있죠? 여기서 서로 간의 주식을 교환하면서 네이버 파이낸셜의 자회사로 두겠다는 것이 지금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네이버 파이낸셜이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에서는 상장을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중복 상장에 대해서 했던 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중복 상장 때문에 상장을 철회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럼 네이버 파이낸셜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상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스닥 상장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주주 입장에서는 만약에 물적 분할로 국내 시장에 상장을 했었다면 굉장히 큰 악재가 되었겠지만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라는 것은 이 부분은 또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하고 NHN KCP 이 두 종목은 어제 말씀드렸었고 NHN KCP는 이런 거죠. 이 기업은 전자결제 전문 기업이고 여러 기업들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페이도 물론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제 오늘 하나의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브리봇 이 종목이 12% 상승이 나오고 있고 로보티즈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시장이 많이 좋지 못하다고 해도 그래도 선방을 했던 업종이 있다면 저는 이런 로봇 관련주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제주은행이 지금 13% 급등이 나오고 있죠. 뭐 제주은행은 네이버페이하고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는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제주은행 그리고 위에 긴 꼬리를 달고 있는 푸른 저축은행 두 종목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 21년과 23년 당시 그때도 간헐적으로 시장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적이 많았었는데 그 이유가 시장에서 긴축적인 자세를 취할 때 그때마다 시장의 해지주로 상승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즉 이런 거죠. FOMC에서 통화 긴축에 대해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주가는 크게 뛰었었고요. 물론 오늘은 통화 긴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GDP가 0.5% 상승하면서 거기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이게 어찌 본다면 긴축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승이 나왔던 것 같고 사실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해도 그게 주가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만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든지 또는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은행주들의 예대 마진이 더 커질 수가 있고 거기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는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올랐던 것이지 주변의 다른 금융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결코 오늘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축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제주은행과 저축은행, 시장의 해지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만 보시고 가볍게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별다른 조정 없이 많은 상승이 나왔던 시점이었고, 그런 맥락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순간 한 번씩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지만, 명절이 4일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투자를 지양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늘 동일합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 누가 뭐라 해도 반도체가 될 수 있죠. 혹시나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을 잘 활용해서 나에게도 기회가 오고 있구나. 이 생각과 함께 시장을 한번 관찰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당장 월요일날 매수하자.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겠죠. 자, 그럼 오늘 시장은 상당히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